선생님 그냥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병원에 있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 환자들 중 절반은 걷다가 앉다가 일어나다가 순식간에 넘어지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넘어짐 하나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노인내과와 가정의학을 중심으로 진료해 온 올해 70이 된 의사 김인택입니다. 서울에서만 30년, 은퇴 후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시골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담 요청도 많아져서 낙상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강의도 자주 다니고 있죠. 사실 저도 환갑을 넘기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균형 감각과 다리 근육, 이 두 가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넘어지지 않는 법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 낙상 후 합병증이 5위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오는 골절, 폐렴, 입원,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 삶을 통째로 바꾸는 연쇄작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넘어지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곧 조심해야 할 시간만 잘 알면 낙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왜 그때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350명 이상이 낙상으로 병원에 오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적어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중심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평생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봄이었습니다. 오전 진료를 막 시작하려던 찰나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넘어지신 어르신인데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지금 입원하러 오셨어요. 들것에 실려온 분은 전남 해남에서 올라오신 78세 김순애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를 부여잡은 채 조그맣게 신음만 하시더군요. 표정엔 통증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그냥 아침에 일어나려다 그랬어요. 침대에서 발 내디디는 순간 다리가 후두둑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꺼졌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점점 허리가 아파져서 결국 MRI를 찍어보니 허리 척추가 약간 눌려있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회복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은 걸릴 상황이었죠. 김 할머니는 20년 넘게 홀로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시장도 혼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정정하셨던 분인데 그날 이후 걷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그날 이후론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혹시 또 넘어질까봐 발을 내딛는 게 무서워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 할머니는 넘어졌던 그 순간보다 그 후에 찾아온 두려움과 외로움에 더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낙상 이후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불안해졌고 밤에는 또 넘어진다면 아무도 날 못 볼 텐데 하는 불안 때문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는 통계가 김 할머니의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혈압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 몸이 아직 덜 깨어있는 시간, 근육도 덜 풀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임상 경험으로도 통계로도 알고 있었지만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냥 매일 하던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난 건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낙상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익숙한 순간에, 아주 짧은 한순간에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물리치료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서서히 회복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다시 걷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넘어짐이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앗아가며 사람을 집 안에 가두는 조용한 침입자 같은 존재입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이번 첫 주 내내 거의 말이 없으셨습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엔 마음이 먼저 닫혀 있었어요. 진료실에선 늘 조용히 앉아 계셨고 식사도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약한 사람이었나요? 그냥 한번 넘어진 건데 몸도 마음도 왜 이렇게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을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까진 혼자서 밥도 하고 텃밭에도 나가고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까지 오실 만큼 자립적인 분이었죠. 하지만 낙상 이후 병실에 누워있는 그 몇 주 사이에 생활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걷는 시간이 줄면서 폐활량도 낮아지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또 미끄러질까봐 겁이 나요. 신발 끈 묶는 것도 무섭고 자꾸 주변만 살피게 돼요. 이런 심리는 자연스럽게 외출을 기피하게 만들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낙상은 넘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다시 일어나는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일같이 문병을 왔지만 김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애들이 걱정하는 거 아는데요. 이상하게 미안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제가 짐이 된 것 같아서요. 아들은 다정한 말로 위로하려 했지만 이제는 뭐든 조심하세요, 엄마. 라는 말에 김 할머니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낙상 이전엔 혼자서도 잘 하시던 엄마였지만 그 사고 이후론 손이 가는 노인이라는 인식이 가족 사이에서도 본인 스스로에게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러다 치매도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아무것도 못해서 그런지 생각도 자꾸 흐려지고 가끔은 내가 누구였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 말이 참 뼈아팠습니다. 실제로 낙상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인지기능 저하와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뇌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낙상 후 6개월 내에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은 약 60%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겪은 환자일수록 다시 낙상할 확률도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서 다시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퇴원 후에도 자주 외래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만날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 그렇게 정정했던 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고르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면 벽을 짚고 일어나셨죠. 그러다 결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하루가 짧았어요. 텃밭도 가야 하고 반찬도 해야 했고 동네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요. 그런데 이젠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히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절감합니다. 낙상은 뼈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 자존감, 삶의 리듬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김 할머니처럼 대부분 어르신들은 넘어진 게 창피하다, 늙은 티 난다고 생각해서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하십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작은 부상이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곤 하죠.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건
이런 현실이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낙상 경험률은 약 30%에 달합니다. 즉, 10명 중 3명이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낙상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또 한 번 넘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습관과 환경, 신체 변화에 의한 예고된 사고입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작은 보행보조기를 쓰시지만 예전처럼 먼 외출은 피하십니다. 자주 다니던 교회도 못 나가게 되었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기다 보니 사회적 연결이 점점 줄어들고 말았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낙상은 단지 넘어짐이 아니라 삶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들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김순애 할머니가 넘어진 시간은 아침 6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70대 이상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대도 바로 이른 아침입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38%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만 따지면 이른 아침 시간대 낙상 비율은 45%를 넘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압의 자연스러운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혈압이 내려가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서서히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자율신경의 반응이 둔해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발생하죠. 쉽게 말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는 현상,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진다고 하시죠. 사실은 그게 그냥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면 후 관절과 근육의 긴장도 저하입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던 몸이 갑자기 움직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어나면 균형을 잡기 힘들고 넘어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약화는 70대 이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현상입니다. 이건 게으르거나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70세 이후엔 근육량이 10년마다 15%씩 감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 두근은 계단을 오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중요한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무의식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움직여야지, 집안일 해야지 하고 곧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죠. 여기에 차가운 바닥, 어두운 복도, 미끄러운 욕실, 낮은 침대 등이 작은 변수처럼 섞이면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실제로 낙상 환자 중 약 70%는 집안에서, 그중 절반은 화장실이나 침대 옆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공간이기에 설마 여기서 넘어질까 하는 마음에 더 경계심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심리적인 요소도 작용합니다. 노년기엔 누구나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괜찮음의 기준이 10년 전, 20년 전의 나라는 겁니다. 몸은 이미 반응 속도가 느려졌고 균형 감각도 줄어들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활동을 시작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거죠. 여기엔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넘어져도 참는다,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가치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낙상을 창피한 일, 노쇠의 증거처럼 여기고 넘어졌다는 사실조차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낙상은 창피한 게 아니라 노년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 예방할 일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첫걸음이기도 하지요. 영국의 심리학자 클리브 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더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이유를 잃는 것이다. 이 말처럼 노년기 낙상이 무서운 건 뼈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을 멈추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상을 단순한 사고로 넘기지 말고 하루의 흐름을 어떻게 시작할지, 우리 몸의 아침을 어떻게 깨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가 태어나던 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낙상은 약해서가 아니라 준비 없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움직이되 단단하게 준비하는 연습을 함께 해봐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김 할머니는 정말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야광 조명을 설치하셨고 침대 높이도 맞춰서 무릎 높이로 조절하셨습니다. 아침엔 무조건 이불 위에서 다리 스트레칭 2분, 천천히 앉아 30초, 한 손 짚고 일어나기를 습관처럼 반복하셨죠. 그 작은 습관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3개월 후 김 할머니는 보행 보조기 없이도 동네 슈퍼까지 걸어서 다녀오실 수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서운 게 덜해요. 다시 걷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낙상 예방의 핵심은 기억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조심하게 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땐 다리 한번 접었다 폈다 하시고 두 손으로 침대에 짚고 일어나기. 화장실, 침실엔 간접 조명 설치. 집 안 슬리퍼는 미끄럼 방지 패드 부착. 낙상 경험이 있다면 하루 10분 균형 잡기 운동. 무엇보다도 괜찮겠지 대신 혹시 모르니라는 마음. 이건 겁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사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김 할머니는 그렇게 조금씩 회복하셨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넘어진 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젠 몸을 믿는 게 아니라 습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답던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이게 되더군요. 김순애 할머니가 병원을 떠나시던 마지막 날 제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네,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법보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넘어짐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오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넘어진 걸 탓하며 주저앉는 것인지 다음은 다르게 해보자고 마음먹는 것인지. 낙상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노년의 품격 아닐까요?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에 주눅 들지 말고 다시는 안 넘어지겠다고 다짐하지도 말고 다만 다음은 더 조심하고 오늘은 더 천천히 걷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최근에 한 번이라도 넘어지셨던 분이 계신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이제 좀 더 천천히 살아보라고 말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침대 높이를 조정하고 화장실에 조명을 달고 일어나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평생 걸음을 지켜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낙상을 막고 누군가의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이 한 편의 영상이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조심하며 쌓아가는 습관입니다.